안녕하십니까, 린치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주식시장에 일어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제는 월가의 예측, 이번엔 다르다. 역대급 상승장이 지속되던 어느 날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거시경제 소식에 연준 의장이 개입을 시작을 했고 나스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점점 급격하게 이뤄졌고 나스닥은 빠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사이에 엄청난 자산이 사라져 버렸고 이전에 엄청난 상승장에서 레버리지를 무리하게 끌어들여 뒤늦게 뛰어든 투자자들은 추가 증거금 납부 요구, 마진콜이죠. 이거를 견디지 못해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반대 매매를 통해서 그들의 주식은 시장에 내던져졌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장은 발버둥을 쳐왔었죠. 희망적인 부분을 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때 또 다른 외부 충격과 오펙, 원유 카르텔들이 국제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연준은 더 금리 인상에 속도를 가했습니다. 그 때문에 기술주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이어서 유로화 약세, 달러와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강달러 현상으로 수출 산업 쪽에 큰 악영향을 미쳤고 무역 적자가 발생을 했으며 국제 통화 위기까지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빠르게 물가를 잡기 위해 연준 의장은 금리를 더 끌어올려서 주식시장에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현재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당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말 너무 소름 끼치게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항상 월가의 유명한 트레이더들, 대단하신 분들이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정말 다르다.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세세한 디테일들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디테일들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흐름은 유사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가 생각해도 정말 역대급 하락장인 것 같은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 있는 상태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공급 측의 문제까지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만 침공이라는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까지 갈등이 격화되고 있죠, 계속.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코로나 이후 전 세계 경제는 아직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돈을 빌려서 1대1로 사업에 뛰어든 국가들은 이미 여러 곳에서 디폴트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부도 상태인 거죠. IMF에서 구제금융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지금 현재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연준은 금융 안정, 고용 안정, 그리고 물가 안정이 목표인 정부 기관입니다. 물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 안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 영상 중에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주가는 상승하는가, 이 영상에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처럼 물가가 계속 잡히지 않으면 금리는 더 올라갈 겁니다. 지금은 금리 인상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잠시 속도를 늦추는 데 불과합니다. 금리 인상의 효과가 한 6개월 정도 후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연준은 타이트해져 있는 이런 고용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공급을 늘리고 기업의 고용 수요를 낮출 겁니다. 현재 기업에서 오픈해 놓은 일자리들은
지금 현재 일하려고 하는 노동자들의 수보다 훨씬 많은 상태입니다. 이 내용 또한 제 영상 중에 왜 연준은 자산 시장의 상승을 원하지 않는가 라는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하지만 연준은 금융 안정이라는 다른 목표도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의 구세주가 될 겁니다. 엄청난 위기가 닥쳤을 때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위기는 채권 시장의 붕괴나 금융권의 붕괴, 은행의 붕괴를 얘기하는 거죠. 뱅크런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 국가의 부도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 영향이 미국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때 연준은 결국 금융 안정을 위해서 돌아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연준이 돌아선 이후 경제는 서서히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충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노동자들도 다시 고용을 해야 되고 생산을 축소시켜 놨기 때문에 생산 라인의 재가동 그리고 추가 투자 등 기업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때 정부가 나서게 되면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길고도 고통스러운 하락 사이클이 마무리되게 될 겁니다. 이 내용 또한 제 영상 중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주가는 오르는가 이 영상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제 첫 번째 영상이라서 영상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감안해서 좋게 봐주시면 좋겠고,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는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위기 상황의 전조 증상들은 무엇이었는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따라가다가 손실을 입으면 남탓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다 이익을 얻게 되면 그 전문가를 맹신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도 한번 스스로 검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데이터를 검증해 보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하셔라. 스스로 찾아보고 스스로 데이터를 검증해보고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지 스스로 그 데이터들을 검증해보지 않으면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이 우리들이 투자하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